안녕하십니까. 길바닥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호입니다. 이번 달에 제가 설명할 문제는 고전시가, 수능형 고전시가 문제입니다. 글이 되게 길어요. 네. 이걸 일일이 글씨도 작고 일일이 다 읽으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본문에 시조가 있기는 한데 실은 이게 시조는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기는 시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문제는 보기에 있습니다. 보통 제가 강평을 할 때 썼던 거는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에 적용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될 거는 본문의 중심 내용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분석을 분석이라고 하시면 분석이라 할 건 없습니다. 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시조에는 여러 가지 시조들인데 그 중에 이제 사랑과 관련된 시조들이 있어요. 연정시조라고 하는데 연정시조에서 보통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쓰입니다만은 달이라는 소재,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달, 달이라는 소재가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에 관련된 겁니다. 핵심은 이건데 이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이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헤어졌는데 헤어지는 상황에 달이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밤에 헤어지는 거였죠. 그렇죠? 달이 뭐 보통 뭐 보름달이 뜨는지 금달이 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여담인데 초승달하고 금음달의 차이를 아시나요? 조영진 선생님. 만들어지는 달이고 금음달은 예, 금음달은 사라지는 달입니다. 보통 금음달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뜻이죠. 보통 이별할 때는 뭐 이렇게 보름달 뜰 것 같으면은 좀 그 분위기, 이별 분위기에 맞는 건 보통 금음달인데 여기서 뭐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기는 공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미 헤어져 있는 상황이고 헤어져 있는데 하늘에 달 뜬 걸 보면서 슬퍼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아마 사시면서 한 번쯤 봤었던 아주 흔한 그런 패턴일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같이 이렇게 달을 보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임도 저 달을 보고 있겠지라는 이런 패턴이죠.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시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근데 문학에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다루는 건데 뭐 보편성이라는 거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딜 가도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학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당나라의 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일본의 와카에서도 이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글이 긴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학생이 수행한 내용.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문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다음은 당나라의 장약허의 춘강화어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나라 시라고 하니까 지금 문학의 보편성을 묻는 거예요. 느낌이 딱 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연정시조에서 달이 이런 3가지 역할을 하는데 당나라의 시에서도 이런 기능이 나오는지 너희가 한번 살펴볼래? 이겁니다. 자, 보면 근데 막상 보기를 봤더니 그런 기능이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조영진 선생님. 없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와요. 물론 3가지가 다 나오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나옵니다. 자, 보면 우리의 애정시와 비교해서 읽으면 문학의 보편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달의 3가지 기능 제가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다음의 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처음에 보시면 가련하다 누대 위에 배하는 달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조현희 선생님. 지금 첫 번째 기능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별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별의 상황을 알 수 있어. 알려줘. 예, 그럼 이거는 이별을 하는 상황일까요? 초절만 예, 이미 이별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첫 번째 기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가르누다 누드 이의 배하는 달은 헤어진 이의 경대를 비추고 있으니, 경대는 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울입니다. 이미 헤어지고 나서 달을 보면서 지금 어떤 정서가 나타나고 있나요? 가련하다라는 정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렴사에는 걷어도 사라지지 않고 다듬이 돌 위에는 털어도 다시 오네. 달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달을 보면 자꾸 괴로우니까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사라지질 않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 라고 했죠.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 예, 조현희 선생님 몇 번째 기능이? 세 번째 기능입니다. 달을, 그러니까 달은 어디 가도 떠 있을 테니까 뭐 먹구름이 끼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예, 보고 있다라면 둘이 동시에 같은 대상인 달을 볼 수 있겠죠. 여기 세 번째가 성립을 하는 거고요. 서로 들을 길은 없으니 달빛 쫓아 올라가 임을 비춰보리라 라고 해가지고 마음만이라도 좀 쫓아가가지고 예, 둘이 동시에 달을 공유하고 싶다. 그리고 좀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시작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별한 이후에 상실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죄송합니다. 이별하는 상황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달의 기능을 찰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건 이별 후입니다. 이별 상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기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화자가 가련하다라고 탄식하고 있으므로 다른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예, 말 그대로 그냥 가련하다가 나옵니다. 가련하다는 정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털어도 다시 오네라며 달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모습.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달이 사라질까봐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달하고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거는 그 헤어져가지고 임하고 헤어져가지고 예, 달을 봐서 어떤 정서가 떠오르는데 달을 보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장만 봐도 잠깐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문장만 봐도 그냥 내용이 아니라 문장만 봐도 뭐뭐 해도 뭐뭐 하고 뭐뭐 해도 뭐뭐 하다는 얘기는 뭐뭐 해도는 뭐야 이렇게 돼버렸으면 좋겠는데 얘가 말을 안 듣네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이 좀 사라져가지고 내가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는 이별한 두 사람이 같은 달을 바라본다. 예. 같은 달을 바라본다라는 얘기는 예, 둘이 이어짐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달빛조차 임을 비춰보리라를 통해 이별한 두 사람은 달로 이어질 수 있다. 예, 내가 달빛을 따라가고요. 여기서 줬다라는 거하고 쫓다 같은 건 뭐 여입니다만은 여기서 줬다는 그냥 따르다예요. 무언가를 도망가는 애를 쫓아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 풀이는 이렇게 되고요. 예, 예. 등급을 1등급으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의 핵심만 딱 짚은 다음에 문제로 바로 들어간 겁니다. 예, 하위 등급. 지금 1등급을 잡기는 했는데 상위 2등급 정도도 비슷하게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는 시조 같은 경우에 일부에 좀 몇몇 어려운 어휘들이 있겠지만은 내용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근데 그 하위 등급 같은 경우는 예, 지문을 좀 읽어줘야 되겠죠. 하위 등급 같은 경우는. 그리고 더 하위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조영진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고전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냥 무작정 그냥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 똑같은 주제에 예, 똑같은 주제나 어떤 그런 패턴에 있어서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전에 어찌 보면은 고전이 길게 갔을 때는 현대문보다 더 쉬운 이유인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현대문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하나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이라는 주제로 가는 수만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패턴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고전은요. 예, 내가 사랑에 대한 혹은 이별에 대한 시조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글로 가는 길이 천편일률입니다. 즉 그러니까 처음에 벽만 높일 뿐이지 단어가 어렵고 패턴이 그러니까 처음에 단어가 어렵고 문장이 어렵고 옛날 말 같으니까. 근데 그 벽을 넘을 때까지만 조금 열심히 하면 그렇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꼭 좀 외워가지고 써먹고 너희들이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자주 보다 보면은 그 패턴이 보일 것이다. 그때까지만 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은 쉬워진다.
예, 지금 1학년들한테 특히 강조하고 있는, 예비 고1한테 예,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꾸로 됐는데요. 보통 보기를 본문에 적용하는 내용인데 뭐 이게 거꾸로 되긴 했지만 결국은 패턴은 똑같습니다.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전해주고 그걸 적용해봐라라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항상 나옵니다. 마음으로 5에 5인데요. 이 정도 하고요. 1등급한테는 딱히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한 2.5 정도. 하지만 이제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은 내용 자체는 형상화다, 뭐 이별의 배경을 형성한다, 뭐 화자의 정서를 반긴다, 이런 내용은 하위 등급 애들도 알아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시조, 본문에 있는 시조를 읽는 부분이라든가 아무래도 고전이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고3이라고 하더라도 하위 등급 학생들한테는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